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615 166회입니다. 오늘 황성 진행자의 건강 문제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주권방송 권혁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을 앞두고 지금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죠. 세계 정세가 요동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16일 북이 국방위원회 중대 담화를 통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일정들, 외교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일 김기관 북 외무성 1부상 중국 방문과 회담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1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이제 19일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감축을 좀 적극적으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일련의 이제 움직임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해설에는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 정세가 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지나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진행해야 될 텐데요. 북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 제안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16일 날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세가 너무 빠르게 변해가지고 며칠 안 된 얘기인데 상당히 오래전 얘기로 느껴지는데요. 네. 이 16일 날 제안한 고위급 회담 이 제안에서 몇 가지 이제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먼저 이제 한반도 긴장의 격화에 장본인이 이제 미국이라는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이제 먼저 서두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북핵 폐기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특히 미국 본토의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 이거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의제로는 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그리고 이제 평화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핵 없는 세계 건설이라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당시에 이제 프라하에서 했던 핵 없는 세계 선언을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마 이런 흐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5월 말쯤에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북미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미 접촉 당시에 이제 남북 간에 먼저 선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 대화를 하는 흐름에서 아마 과거에 이제 북한이 남측에 뭐 전격적으로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번에 다시 제안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번 이 고위급 회담 제안이 나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예. 그 형식은 좀 비슷하네요. 남북 대화 제안할 때처럼 시간 장소 알아서 정해라. 네, 시간 장소도 알아서 정하고 이제 미국에게 전적으로 공을 던진 거죠. 네. 핵 없는 세계 건설은 오바마의 어떻게 보면 업적, 그죠? 공약 뭐 이렇게 그렇죠. 이걸로 거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타고. 그렇죠. 네.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반납을 안 하려면 이 의제를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남북 대화는 실패를 했고 네. 지금 북미 대화가 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북이 이런 대화를 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이때 당시 이 헤이든 미 백악관 이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은 이제 항상 대화를 선호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 북한과 공개적인 이미 소통 라인이 있다라는 이제 과거에 했던 상투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북한에게 역시 비핵화를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미국의 항상 정해진 답변이라고 보고요. 고정 멘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남북 대화가 먼저 되기 전에 미국이 선뜻 대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분이 일정 정도 마련돼야지 미국도 이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양새를 좀 중시하는. 좀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북한이 이런 고위급 대화를 제안한 배경이 뭔가? 이건 저는 이제 이
남북 대화를 할 때 그 실무 접촉했을 당시 그 김성애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혹시 생각나세요? 네, 뭐 언론에서 많이 소개를 했죠. 네, 그 예전에 이제 2002년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에 이제 밀착 수행을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이분이 이 민족통신 그 편집인 이 노길남 편집장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저는 이제 북한의 좀 입장이 잘 드러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김성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4월 8일 날 이미 이제 이 미국이 플레이북 작전을 취소하면서 꼬리를 내렸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요 이제 플레이북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과 무슨 순서 기획안 뭐 이런 그렇죠. 건데 이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다 갖다 이제 전시하는 그런 이제 음. 형태의 작전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미니트맨 3 발사였는데 이거를 연기하면서 사실상 이 3, 4월에 있었던 한반도 핵전쟁 위기에서 북한이 승리했다라고 이제 이 김성애 부장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북한은 아마 이런 이 3, 4월 달에 핵전쟁 위기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판단 아래 이제는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미국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던 것으로 좀 추측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5월 달에 있었던 그 북미 베를린 비밀 접촉이죠. 네. 근데 참가자들은 다 거의 공개가 됐어요. 네, 북의 리용호 육자회담 담당이고 그렇죠. 미국에는 킹 인권 특사. 인권 특사. 네, 네. 두 사람이 조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밀 접촉을 했고 요게 대대적으로 보도는 안 됐지만 짧게 이제 그 어디가 보도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네.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미국은 네. 항상 부인합니다. 네. 뭐든.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북미 간의 이제 접촉을 통해 가지고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선우차 시키는 요 계획이 합의가 됐을 거고 그 차원에서 지금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공식 반응 현재까지로는 선 조치 후 대화 뭐 이런 네. 입장을 밝힌 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 한미일 간에 지금 요 북에서의 이제 행보 대화 제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접촉 뭐 회담 이런 것들이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움직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 16일 날 이제 고위급 회담 제안을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먼저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네, 전화를 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이 북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제안을 거부해 달라라는 이제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이제 물론 명분은 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면 북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든다. 이제 막 이런 명분을 내세우긴 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대화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사실상 미국이 대화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대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걱정이 돼서 겨우 이제 깜을 네, 예, 이런 느꼈네요. 이 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박근혜 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을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에서 대화 제의를 했을 때 그때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간에 이 한미 간의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분명히 이제 사전에 한미 간에 이 조율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한미가 사전에 대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깨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고 해석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을 거부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먼저 하겠다,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그래 제안할 수도 모양새가 좀 있겠다. 나니까요. 네. 그럴 수 있고 혹은 왕따 분위기를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 뭐 이런 그런 의미도 좀 느껴지는데요. 자, 그다음에 중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협력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삼국 그죠 한미일 삼국
또 회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19일 날 이 한미 3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의한 이 내용 자체가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세 국가가 이제 북한에게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의 사전 조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된 조치를 해야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29 합의에서 이제 합의된 세 가지 조치가 뭐냐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감시단이 이 북한에 이제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제 이 세 가지 이 주장을 이제 하면서 북이 해야 될 사전 조치네요. 네, 그 전에는 북한과 이제 대화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 이제 대화보다는 이 대화가 만약에 열렸을 때 어떤 형태의 비핵화 조치를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뭐로 할 건가가 지금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사실 이 북미 대화를 전제에 둔 저는 한미일의 사전 조율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회담 네. 의제를 뭘로 할 것인가 그런 그죠. 논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하는 거죠. 네. 229 합의는 2012년 2월 29일 날 북미 간의 그 합의인데 서로 각자의 나라에서 각기 발표한 네. 거죠. 언론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북미 관계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를 뒤집고 4월 달에 이제 북의 이제 인공위성 발사 문제라든가 12월 12일에 있었던 위성 발사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한 그것에 대해서 북이 강경하게 이제 반발했던.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229 합의 때 북미 간에 합의가 사실 안 됐던 거죠. 네, 북한은 이때 당시에 이제 미사일과 핵무기를 유해 조치한다 해서 미사일에 인공위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던 거고 미국은 이제 인공위성이 미사일에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합의가 안 돼서 그때 당시 이제 서로 따로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한미일 대표단들의 수석 대표 회동의 기본 내용은 어쨌든 대화는 할 수밖에 없는 전제 위에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율을 했다고 저희들은 지금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북중 간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활발하고 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 김계관 그 외무성 일부상이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 그 19일 북중 회담이 있었단 말이죠.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김경환 부상이 이제 이 중국에 가서 어떤 형식의 회담이든지 다 참가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혔고요. 중국 역시 이제 빠른 이 대화가 필요하다. 조기에 육자회담을 개최하자라고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중 간에 사실 이제 이때 당시 대화 이름 자체도 이제 전략 대화잖아요. 향후 이제 북미 관계,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전략적인 저는 합의를 했다라고 좀 보고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할 점이 뭐냐면 사실 이제 과거에 이 북한과 중국 간에 이런 고위급이 방문했을 경우에 이걸 사실 외부에 공개를 안 합니다. 잘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회담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쯤에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나 이거를 이제 내용을 공개하고 왔다는 사실을 공개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이 김경환 부상이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중국의 이 외교부 대변인이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면서 이제 김경환 부상이 이 중국과 이거를 협의하러 왔다라는 걸 사실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한미일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금 대화를 하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해볼까 이런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도 북중이 모여서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는 이 아주 재밌는 지금 모양새가 양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북은 그 채용의 특사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미리 이제 중국에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이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중미 회담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16일 대화 제의, 북미 고위급 회담 대화 제의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각국 러시아는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육자회담 참가했던 5개국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좀 특이한 게 또 19일에 반기문 외무상 총장이 네.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 김계관 그렇습니다. 외무성 부상 일부상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제 일정이 거의 겹치는데요. 이 김경환 외무성 부상과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후에 특이한 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21일 날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서 3년 만에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 말은 곧 이제 북한과 유엔 간에도 어떤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유엔에 이런 입장을 발표하나 이제 이런 추측까지 좀 네. 해볼 수 있는 정황이 이제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김계관 부상이 그 19일 날 전략 대화를 하고 나서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그 다롄을 예. 방문했단 말이죠. 다롄이 북중 간에 중요한 무슨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예, 다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제적인 북중 간의 이제 경제 협력 부분이 이 조성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실제 북중 간에 중국에서 북한에 가한 제재가 얼마나 지금 가해지고 있는지 보러 갔다 이제 이런 이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네네. 이제 이 외무성 부상이 거기 가서 이거를 저는 본다는 건 별로 맞지가 않는 일정인 것 같고 네. 다른 이제 원인이 있지 않겠나 다른에 가서 저는 좀 그렇게 그래서 몇 가지 볼수 조합을 있을 것 해보면 같아요. 다롄이 김계관 부상하고 별 관계 없는 지역인데 네, 요 시기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중을 했고 그래서 북과 유엔이 회담을 한 거고 비공식 회담한 거고 그 합의한 것이 아마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그게 이제 유엔 대표부가 발표하는 흐름이 네. 아니겠는가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네, 소설 한번 예. 써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19일 날 러시아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핵무기 3분의 1을 감축하자. 네, 이런 제안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러시아의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그때 그렇죠. 당시 참 비난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타는 배경이 급이 이제 확 떨어졌죠. 그 때문에. 네, 2009년 4월에 이제 프라하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핵 없는 세상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배경이 뭐냐면 그해 2009년 12월 달에 이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제1차 이제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이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을 계속 이제 맺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안을 했었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그 결과로 2010년에 이제 새 전략무기 감축 협정 뭐 스타트라고 줄여서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미 2010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2018년까지 핵탄두의 숫자를 각각 1,500기 정도, 그러니까 미국 1,500기, 소련 1,500기 정도 이제 줄이겠다라 그 정도 숫자로 감축한다라는 거를 이미 2010년에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몇 프로가 되는 거죠? 각각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2,000기인가요? 네, 한 12,000기 되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한 9,000기 정도 되죠. 대략. 9,000기. 그래서 이거를 각각 1,500개씩으로 줄이자 이런 거죠. 네. 엄청난 감축이네요, 그러면. 그 엄청난 비율상. 숫자에 이제 네. 줄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게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해서 2만 기 정도에서 약 이제 5, 6천 기 정도를 그 정도만 남겨놓자라는 건데 이제 이게 사실 2018년까지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러시아와 이게 사전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번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는 이 주장을 재탕했는가라는 좀 배경이 이제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반응을 보면은
이번 미국의 제안은 사실상 이 소련과의 미국과 이제 군사 대결에서 미국이 이 첨단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수에 불과하다라고 거의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는 계속 핵무기를 더 발전시킬 거고 우주 무기를 발전시킬 거다라는 입장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하기 거의 직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의 하나마나한 제안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쨌든 세계의 강대국 중에 하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를 하지 않을 건다는 그죠. 거죠. 세계 네. 외교 관련해서는 어쨌든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갈 건데 러시아에 이제 거부를 당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제안을 한 정치적 배경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3분의 1 핵무기를 감축하자라고 했던 이 제안의 배경은 뭘까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한 이제 연설을 한 장소가요. 네. 바로 이제 베를린인데 이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하면서 과거 이제 1963년에 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2000년 전에 나는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게 가장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 63년도에는 지금은 나는 베를린 시민이라는 게 가장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소련과 이 동독을 그 동독 안에 서베를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사는 게 지금 시기에 가장 자랑스러운 거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 발언을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196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이제 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을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상 이제 승전 선언이었는데 그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다시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는 천차만별인 게 뭐냐면 이 소련은 이 과거에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핵무기 감축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핵무기 감축을 완전히 무시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안했을 때 당시 이제 소련이 거의 패망했을 때 그때쯤에 이제 핵무기를 감축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였죠.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배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3, 4월 달에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핵전쟁 위기에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 이 플레이북 이 전략으로 모든 핵무기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이 지금 새로운 이 핵무기에 이 재편되는 국면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는 핵무기 감축 제안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죠. 네, 네. 그러겠네요. 자, 딱 50년 전하고 50년 뒤에 네. 미국의 위상도 달라졌고 네. 또 이 사건의 이 과정이나 결과도 완전히 이제 그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과거 소련의 모습을 저는 미국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체제 대결에서 지금 이제 이 싸우고 있는 한복판에서 누가 먼저 지금 핵무기 감축을 선언하느냐가 사실 이제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좀 이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먼저 감축을 선언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력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이 6월 21일이죠. 네. 이제 6월 말로 이제 닦고 있는데요. 자, 6월 말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한미일 그리고 북중 간의 이제 중요한 대화가 다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그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이제 순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일 주말을 좀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이제 다음 주뿐만 아니라 지금 7월 달까지 일단 우리가 보고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의 전망을 한번 또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요 기점이 될 게 내일 이제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좀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3년 만에 하는 특이한 기자회견인데 3년 전에 이제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북한에서 이제 유엔 대표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주제가 바로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겁니다. 그럼 한반도 상황에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 그리고 이제 이 입장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게 어느 정도 북한이 명분을 던져주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이 7.4를 앞두고 그리고 7.27을 앞두고 국면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7.4를 앞두고 저는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대화 국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하나 조성되고 있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올해 7.27을 전승 기념일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7.27 전에 미국과의 일정 정도의 저는 대화 국면을 열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7.4에 그 전에 이제 남북 대화가 일정 정도 조성되고 7.27 전에 이제 북미 관계에서 전환적인 국면이 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북한에서 다시 이런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7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5월 말에 북미 이제 그 비밀 접촉 후에 남북 대화, 북미 대화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7.4를 아직 요 계기는 남아 있단 말이죠. 7.4 공동성명 계기는 남북 간에 남아 있는데 이 계기를 적극적으로 살리라는 어떤 주문은 또 강하게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예상도 좀 되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7.4를 받는 것이 이 흐름에서 낙오가 되지 않는 그런 또 형국으로 네.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그 기자회견, 북한 대표부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어떤 또 행보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단기적이게는 7월 초까지는 또 중요한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마지막 제 영상은요, 6.15 13주년 기념 민족 통일대회가 진행됐던 임진각 행사,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민사회 진영,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관련한 여러 가지 시국선언, 성명 발표,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14 공동성명 발표일이 또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 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몰려 있는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유일한 출로가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본격적인 통일 국면으로 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채널 6기로 166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영상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군사적 억지력 강화보다 6.15 공동선언의 존중과 이 땅에서 실현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 공동 행사, 남북 모두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행동하고
7.4남북 공동성명에 명시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현안을 해결해 나갑시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재개 방법을 찾아 나갑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통 크게 양보하는 쪽이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얻습니다. 6.15 선언이 나오기까지 반세기 통일 노력을 기울여온 민간의 역량이 6.15 남측위원회에 모아 있습니다. 민간의 지혜와 힘과 활기와 그리고 마음을 모두 모아서 당국 간 대화를 돕겠습니다. 제일 좋아 온누리 물들이니 미래는 우리의 것 생애체자 민족이여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 해외의 온 결에는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을 연이어 내놓았다. 전체 참가하신 대열이 함께 행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단이 향하시는 무대 오른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리를 시설을 출입을 해서 부동으로 가까이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